네, 안녕하세요. 서로연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 인간관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썸네일을 보면 좀 자극적으로 누군가와 너무 어울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이유인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뭐 인생사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게 유아기 때부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성장을 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깊이 맺을 때 그 관계가 평등하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그냥 손해봐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아가기도 하고, 뭐 내가 피해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받기도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살아가면 인생의 가치관이 좀 정해질 때쯤에 뭔가 이 모양과 양태는 다르지만 직장이나 학교나 친구나 뭐 가족이나 여러 관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뭔가 만나거나 같이 있으면 피곤해지고 피로해지는 그런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 특히 가족을 제외한 친구 관계에서 직장인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뭐 특히 회사에서는 공과 사를 구분하면서 겪게 되는 관계니까 확실히 이제 돈이 엮인 관계에서는 불편하게 되는 게 당연하고, 만약에 사적으로 친구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만났을 때 딱히 영양가가 없거나 불편하고 만남 이후에 좀 내가 힘들다고 느끼면 그 관계를 굳이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초중고 대학교에 다니면서 만나는 친구들이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진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죠. 미묘하게 불편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좀 개인적으로 가늠하는 잣대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시간이 날 때 이제 약속을 잡잖아요. 그렇게 미리 약속을 잡고 당일이 되었을 때 그 만남이 좀 기대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좀 변별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를 만나는 시간보다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인간사 혼자 와서 혼자 가는 인생으로 봤을 때 그게 자연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물론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런 외로움과 고독은 확실히 분명히 있겠죠. 그때 되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인간관계론의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뭐 19세기에 독일 철학자 뭐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에 대해 유난히 냉소적인 통찰을 남긴 사상가로 알려져 있고, 그분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좀 이기적인 욕망에 움직이는 존재로 보았어요. 일단 뭐 저도 뭐 성선설이 아닌 성악설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좀 이런 원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이런 사람들이 서로 얽히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당연히 갈등이나 실망을 낳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 너무 과도한 기대를 두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런 이론이 차갑게 느껴지는데, 그 속에는 인간관계로 인해 상처받는 이들에게 묘한 해방감을 주는 힘이 담겨 있고요. 쇼펜하우어의 이제 소품과 단상집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이제 혼자 있을 때 가장 덜 불행하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거든요. 이게 인간이 타인과의 접촉 속에서 뭐 끊임없이 비교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소모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 비롯합니다.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애쓰는 순간에 우리가 이미 그 사람들의 평가에 자신을 좀 종속시킨 상태가 되고요. 그렇게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진정한 자유의 상실로 얘기를 하는데, 자유롭지 못한 관계가 결국 불안과 긴장을 낳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피로와 환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뭐 고슴도치 비유가 있듯이 인간관계에 대한 그의 시각을 잘 보여주는데,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고슴도치들이 서로 가까이 다가가면 가시에 찔리잖아요. 그렇게 너무 멀어지면 또 추위에 떤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타인과 완전히 단절할 수도 없고 완전히 밀착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설명합니다. 결국에 가장 현명한 태도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 관계에 과도한 기대를 걸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가까워질수록 상처의 가능성도 커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타인의 의견이 우리 행복에 거의 영향을
미칠 가치가 없다고 또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과도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사회적인 인정이나 뭐 평판이나 관계 속의 지위에 집착을 하고 스스로를 소진시키는데, 그게 이런 집착이야말로 불행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변덕스럽고, 그게 이제 그때 다르고 이제 그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고 항상 하여간 일관성이 있진 않아요. 본질적으로 우리 통제 밖에 있기 때문인데,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삶의 중심을 둔다면 평온은 요원하죠.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인간을 본질적으로 욕망의 존재로 이해를 하는데요. 각자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데 몰두를 하고 타인 또한 그 목적을 위해 수단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뭐 순수하고 완전한 이해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에 가깝죠. 내가 뭐 직장 생활에서 누군가와 잘 지냈을 때 뭐 이제 그 관계가 사실 근저에는 조금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있고,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면 뭐 괜찮은 거고, 그게 아니어도 사실 딱히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고독 속에서 좀 사유를 하고 예술과 독서를 통해서 자신만의 세계를 가꾸는 삶이 좀 높이 평가를 받는 거죠. 뭐 자기 자신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이런 생각은 인간관계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간을 완전히 고립한 존재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만 관계를 삶의 중심 가치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평범한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재능 있는 사람은 고독을 또 즐기는 걸 보면은,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타인과의 관계로 공허함을 채우려 하기보다는 자기 내면을 좀 충실히 하는 삶이 더 견고하다는 생각이 되는 거고요. 관계가 부차적일 수는 있죠. 자기 자신이 언제나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현명한 사람은 가능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그냥 자기 충족의 증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일단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모두에게 있고, 그렇다고 고독을 즐기는 것이 누군가 없이도 충분하다는 상태라면 이런 차이가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외롭지 않은 사람은 관계에 끌려다니진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그냥 누군가의 어떤 인정이나 그런 칭찬에 조금 당연히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나를 평가하면서 나의 어떤 존재를 이제 정의시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중독되다 보면 그냥 어쩌면은 그 칭찬과 그런 이제 평가에 좀 잘 보이기 위한 행동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좀 삶이 불안해지고 좀 불행하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렇게 연락이 오지 않으면 불안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상처를 받게 되고, 근데 이제 혼자 있을 때 시간을 잘 갖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고 타인의 반응에 딱히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관계를 필수 생존 조건이 아니라 그냥 선택 가능한 요소로 보기 때문이고요. 선택권을 가진 쪽이 심리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데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관계 구조 안에서 이미 조금 어쩌면은 좀 상위에 있는 좀 어떤 갑에 있는 셈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은 이런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결핍이 아니라 뭔가 관계에서도 충만하게 관계를 맺는데,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대화를 할 때 굳이 나에게 뭔가를 좀 채우기 위해서 다가가지 않고, 함께 해도 좋고 딱히 함께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태도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태도가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묘하게 매력을 끌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굳이 상대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연애에서도 사실 갑을 관계가 있듯이 내가 됐든 상대방이 됐든 더 좋아하는 사람이 조금 갑질을 좀 당하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뭔가 끌리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심리적인 독립성이 강력한 힘이고,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최상위 포식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내면이 빈 사람만이 끊임없이 타인을 필요로 하는 것 같고,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자기만의 사유나 취향이나 기준, 세계가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 같고, 타인의 평가가 존재의 중심을 흔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진짜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사실 또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딱히 하지 않고 그 관계에서 우위를 또 점하려고 애쓰진 않습니다. 그게 인생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기려고 하지도 않고 인정받으려고 애쓰진 않습니다. 그저 그냥 자유로운 거고, 뭐랄까, 현대 사회는 네트워크 연결을 강조하잖아요. 친구 수나 팔로워 수나 인맥의 넓이가 능력처럼 여겨지는데, 근데 뭐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집착이 또 이제 다른 형태의 예속일 뿐이고, 인간관계에 애쓴다는 거가 종종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는 일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본래의 자신의 성향이나 욕망을 억누르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오히려 현명한 사람은 가능한 혼자 있기를 사랑한다고 또 말을 하는 걸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타인의 시선에서 그냥 벗어난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죠. 인간관계에 애쓸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냉혹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핵심은 그냥 자기 보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관계가 일정 부분 고통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리를 유지하려는 것이죠.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어들고,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거절의 상처도 덜 합니다. 그게 인간관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환상을 걷어내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 좀 타인에게서 행복을 찾지 말라는 것이고, 그런 이 관계가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지나치게 매달릴수록 삶이 불안해지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좀 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좀 모든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와 특히 어울리려고 그 노력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보았고,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